창밖은 봄인데 우리는 봄 기운을 느낄 여력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출래 불사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린 지 벌써 50일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비상한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와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 각지의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50여일 동안 기꺼이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밤낮 없이 고생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0일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총 7,478명이고 54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누적 진단 검사 수는 약 2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현재 156명입니다. 대구 경북의 확진자 증가폭이 주춤한 동향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 특히 서울의 경우에 우려하던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엄중한 상황입니다. 어제 구로구의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 근무자 35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중 서울 거주자는 20여 명이고 13명은 인천 거주자들입니다. 앞으로도 확진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콜센터는 앞서 3월 8일 확진을 받은 그 한 명이 근무하는 직장이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폐쇄와 방역 조치가 끝났고 근무자 207명 전원에 대해서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집단 발생 즉각 대응반을 구성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큰 집단 감염 사례로서 저희들은 매우 심각하고 또 위중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콜센터와 같이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서 밀접해서 근무하고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진 모든 업체를 파악해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방역과 철저한 감염 관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120 다산 콜센터에서는 4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안내 및 생활정보 제공, 그리고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자 위생 안전관리 그리고 시설 방역을 보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로구 콜센터와 같이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대체 공간으로서 즉시 서비스 이전이 되도록 준비해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던 밀접 공간,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또 클럽이라든지 콜라텍과 같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휴업을 권고하고 사전 방역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 대응반을 구성해서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 콜센터 역시 즉각 대응반이 가동 중입니다. 이 집단 발병 즉각 대응반은 은평 성모병원의 경우에 구개반 45명이 투입돼서 그 병원과 또 상황을 완전히 장악해서 성공적으로 확산을 차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구로구 콜센터도 더 이상의 확산이 되지 않도록 똑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1차 파도가 잦아들 즈음에 31번 확진 환자를 기점으로 해서 2차 파도로 이어졌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 2차 파도가 주춤해지면서 다시 3차 파도가 발생할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콜센터 집단 감염이 3차 파도의 징조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서울시는 이 3차 파도를 또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비상한 각오로 감염 차단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이처럼 집단 감염 위험이 대단히 높은 그런 전염병이고 또 우리 서울시가 일주일 전에 제안한 잠시 멈춤, 즉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시점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또 그 중요한지를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면서 민생 경제도 심각한 타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긴급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상시국을 극복하고 코로나19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긴급하게 마련해서 지난 3월 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경제 활력 회복을 그 마중물을 투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정부의 추경안에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대상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 간곡히 건의드리고 이 제안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되기를 바랍니다.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 현재 여러 제안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에서 논의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시도지사님들도 이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뭄이 심할 때 모든 대지에 골고루 비를 뿌려주는 것은 그래서 대지를 적셔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물을 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예산을 가장 알뜰하게 사용하면서도 혜택은 촘촘하게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노인, 또 아동수당 대상자 이런 분들은 기존 복지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계층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역시 융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거물코가 너무 성깁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실질적인 피해 계층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즉 재난 사각지대의 노인, 이들을 직접적이고도 또 긴급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갑자기 모든 문화공연이 취소되면서 공연예술인들은 수입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던 강사도 휴관을 하면서 실직 상태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텨보려 하지만 식당도 카페도 문을 닫는 지경이라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습니다. 하루벌이로 생계를 얻는 대리운전 기사는 술자리가 뜸해지면서 손님이 없어서 매일 허탕을 칩니다.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임대료를 내고 나면 생활할 최저 생계비도 없을 지경입니다. 중소업체 직원은 떠밀리듯 무급휴직서를 쓰고 집에서 복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막막합니다. 이렇게 비정규직 근로자, 대리운전 기사, 일용직 노동자, 문화예술인,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돌봄교사, 시간 강사들은 코로나19 전염병만큼이나 생계절벽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존 복지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재난이 닥쳤을 때 정부 지원 대상에서 늘 제외되어 있던 사각지대 노인분들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것을 통해서 갑작스레 소득이 급감했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또 지원이 가장 절실한 분들도 바로 이분들입니다. 따라서 재난 사각지대 노인분들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또 직접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의 추경을 보완해서 코로나19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6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 긴급 생활비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합니다. 현재 중위소득 이하 가구 수는 약 988만 가구로 4인 가구 소득 기준 월 475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복지제도 지원 대상자를 제외하면 약 800만
가구에 해당합니다. 정부 추경은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그리고 한시성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포괄성과 현금성, 적시성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건의하는 재난